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CPI 발표가 있고 나서 투자 시장이 그야말로 환호에 가득 차면서 다 같이 막 폭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특히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7.4%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근데 이 날도 사실 금과 은이 그렇게 막 많이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오늘도 금은 뭐 거의 미미한 움직임이고 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원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시장 보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미국 달러 지수는 하루 만에 지금 마이너스 1.5%나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왜 금이랑 은만 왕따같이 이러고 있냐,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얘네들이 왜 그러는지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이유를. 왜냐하면 뭐 은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8%가 올라도 뉴스가 안 뜨는 마당에 오늘 좀 덜 오르는 이유를 찾아낸다? 찾기에는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해본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달러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금과 은이 이거에 비해서 별로 안 올랐다는 건 분명히 금과 은만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라는 건 분명하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바로 이 뉴스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플레이션이 그냥 정점을 찍고 좀 하락하는 느낌이라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 사실 5%나 7%가 상승하는 그런 기염까지 토해내진 않겠죠. 아마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고물가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자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거 인플레이션 그래도 꽤나 높게 계속 유지가 되겠는데 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원유 가격을 보게 되면 원유 가격이 이제 1년 전 가격으로 거의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1년 전 가격과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사실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구리 가격을 보더라도 얘는 오히려 1년 전 가격보다 더 내려온 수준이고, 뭐 그 다음에 식품 쪽으로 와서 옥수수 가격을 본다면 얘도 이제 1년 전 가격에 비해서 뭐 조금 올라와 있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1년 전 가격까지 거의 이제 다 와간다 라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도 확실히 잡혔고,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은 상황적인 게 해결돼야 되는 건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었던 가격들이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진짜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저물가 저금리 이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시대에서는 당연히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자산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그런 테크 기업들에게 더 좋은 상황이 되겠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기조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것만큼 이제 다들 이제 탁 튀어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금과 은이 억눌렸던 것보다 사실 주식시장이 억눌렸던 게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다시 반등도 더 크게 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호재가 터졌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애들은 당연히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이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최근에 상승이 어땠는지를 보면 금과 은은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금은 이렇게 쭉 올라왔었고 은은 그것보다 지금 더 크게 올라간 것처럼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상승률로 보면 더 커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금과 은은 큰 상승을 했었지만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 이틀 사이에만 올랐었지 그전에는 되게 계속 눌려 있었던 모습이었고, 비트코인 뭐 당연하죠. 비트코인은 오히려 완전 나락을 가던 모습이었고, 또 뭐 원유 같은 경우를 봐도 그 이틀 동안 올랐던 걸 제외하면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금과 은보다는 그동안 더 많이 침체되고 억눌려 있었던 애들에게 어떤 족쇄가 풀어졌을 때 해방감이 더 큰 건 뭐 당연히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의 상승률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심지어 지난 이틀 동안 나스닥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의 상승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면 이틀 전에 그 상승분을 빼고 보자면 CPI 발표가 있기
그로부터 일주일 전 동안 금과 은이 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따지면 달러 지수가 1.58%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금과 은의 상승이 별로 안 된다고 보일진 몰라도 지난 거의 일주일 동안 달러가 하락한 거와 이제 금과 은의 상승을 비교해보면 달러가 하락한 거에 비해 금과 은의 상승이 훨씬 더 높았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에 이렇게 조금 금과 은의 상승이 더딘 이유는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어서 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뭐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도 있어요.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뭐 이게 뭐 좀 확실치 않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뭐 어쨌든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JP모건 형님을 비롯한 공매도 세력들의 다시 가격 조작이 시작됐다 라고 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약간 차트적인 건데, 오늘 은은 심지어 금보다 더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 차트를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 은 가격의 이 위치 자체가 이 저항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의 더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의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지지선이 뚫리면은 이제 차트적으로는 그게 저항선이 된다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국룰과 같은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이었던 곳을 이렇게 하향 돌파하면서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저항선에 다시 닿게 되어서 여기서 지금 가격이 이 저항선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좀 더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라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여하튼 어찌됐든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게 나오고, 그리고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와서 연준이 이제 진짜 긴축의 기조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막 환호하는 이 상황이 정말 환호를 해도 되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끼리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연준의 긴축 기조가 바뀌는 게 과연 진짜 호재일까? 금리가 고점을 찍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거의 대부분 고점 찍고 인하하면서 위기가 오고, 고점 찍고 인하하면서 위기가 오고, 고점을 찍고 인하하면서 위기가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진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바뀌는 걸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물론 이번에는 고점 찍고 인하하면서 금리가 고점 부근이거나 혹은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경제위기가 안 왔던 적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물론 이럴 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찾아왔던 때였잖아요. 우리나라의 IMF. 뭐 미국은 위기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도 위기가 올 확률이 매우 높고, 이때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한 60%인가 70%인가 하락했던, 뭐 어쨌든 이렇게 위기가 올 확률이 정말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부족해서 정말 똑똑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허접한 걱정은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의 허접한 생각에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변하는 게 결코 그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막 하루에 7%가 오를 정도의 호재가 맞을까에 대한 저는 좀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바뀌어서 시장이 환호하는 건 정말 단기적일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좀 자주 일어났었는지를 그냥 한 번쯤 생각해보고 포트폴리오를 그거에 맞게 대응하게끔 이렇게 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언제든 이 금은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에 큰 이슈가 발생해서 금은 가격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찾아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